네, 아침 동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08번부터죠. 자, 908번. 자, 조합장 선거, 농협 조합장 선거, 선거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죠. 자, 선거권은 공직선거권을 의미한다. 자, 공무원 뽑는 권리라고 했어요. 따라서 909번, 이것도 마찬가지죠. 조합장 선거, 농협 투표, 조합장 선거, 선거권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선거운동을 제한하더라도 선거권 제한은 아니죠. 다음에 이게 결사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했죠.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된다. 자, 910번이요. 자, 주민 등록할 수 없는 재외국민 선거권 부정하는 거. 네, 재외국민도 국민이라고 했죠. 따라서 선거권을 줘야 되는데 아예 이게 주민 등록 할 수 없는 건 이제 조건으로 해서 선거권 아예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거였죠. 이거는 선거권 침해라고 봤다. 자, 911번. 자, 그런데 재외국민은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과의 관련성을 요구했죠. 따라서 지역과 이제 관련성이 없는 주민 등록을 할 수 없고 거소도 없는 그런 재외국민에게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거권 침해는 아니다라고 봤고요. 자, 그래서 위에 거랑 비교해야겠죠. 대통령이나 비례대표 선거에 있어서 재외국민 제외한 건 선거권 침해고요.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과 관련성을 요구하니까 주민등록 없는 재외국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건 선거권 침해가 아니다. 자, 912번이요. 재외국민에게 재보궐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재보궐선거권은 언제 치러질지도 모르고 또 이렇게 또 재외국민 인정하게 되면 해외 공갈이 너무 행정 낭비가 심해지겠죠. 따라서 이거 인정하지 않는 거 선거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봤고요. 다음 913번. 자, 재선거에서 인터넷 투표나 우편 투표 허용하지 않는 게 선거권 침해냐? 자, 인터넷 투표냐 우편 투표 같은 경우는 조작이나 위조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따라서 아직은 이렇게 허용하지 않는 게 선거권 침해는 아니다라고 봤고요. 자, 914번. 자, 집행유예자랑 수용자 선거권 제한한 게 이제 선거권 침해냐 해서 둘 다 인정하긴 했는데요. 자, 집행유예자 같은 경우에는 자, 밖에 나와서 생활하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회생활 같이 하고 있으니까 선거권 제한하는 건 단순 이원으로 봤고요. 수용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범죄 종류라 이제 정도에 따라서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전면적으로 다 제한한다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었죠. 자, 915번. 자, 점자형 선거 공보 작성을 임의적으로 한 것 시각장애인 선거권 침해냐? 자, 이것도 침해가 아니라고 했죠. 자, 점자형 선거 공보 작성을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요새는 인터넷상으로도 이게 점자를 많이 할 수 있죠. 기술을 많이 발달해서. 따라서 굳이 이렇게 선거 공보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고 봤어요. 자, 선거권 침해 인정하지 않았고요. 916번. 자, 동시 개표 투표함 수에 대한 제한 두지 않은 것. 자, 이것도 선거권 침해는 아니라고 했죠. 자, 개표 참관인 등을 통해서 이제 감시를 할 수 있으니까 자, 동시 개표 투표함 숫자에 제한 두지 않은 건 선거권 침해는 아니다. 자, 917번. 신체 장애 선거인, 그러니까 스스로 기표할 수 없는 자예요. 자, 이런 자가 이제 투표를 하려면 2인을 동반하여서면 이제 가능하도록 한 거죠. 혼자만 이제 동반해서면 그 사람 마음대로 찍을 수 있으니까 두 명이 서로 감시하도록 한 거예요. 자, 그럴 필요가 크겠죠. 따라서 이거는 이제 비밀 선거에 대한 이제 침해가 이제 아니라고 했어요. 자, 이해가 되지만 비밀 투표에 대한 이제 이해가 되지만 선거권 침해는 되지 않는다. 자, 918번. 지자체장 선거에 후보자 1인일 경우 무투표 당선 규정을 두고 있죠. 이렇게 무투표 당선 규정 둔 것이 선거권 침해냐? 자, 이것도 침해가 아니라고 했어요. 다시 이렇게 후보자를 모을 경우 또 혼자가 될 수도 있고요. 자, 모두 지자체장 업무 공백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자, 후보자 1인일 경우 투표하지 않고 이렇게 당선하도록 한 게 선거권 침해는 아니다라고 봤고요. 자, 919번. 선거 방송의 수와 자막 방영을 이제 재량 사항으로 한 것인데요. 자, 이거는 이제 방송의 자유랑 이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죠. 시설 갖춰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방송사가. 따라서 재량사항을 한 게 선거권 침해는 아니다. 자, 920번. 자, 선거권 행사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제한한 거. 자, 이게 보통 선거 원칙 2배냐? 자, 보통 선거 원칙은요.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누구나 이렇게 선거권을 주는 거죠. 일정 연령에 달아야 되죠. 자, 정치적 이제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자, 이렇게 어떤 연령을 정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이제 입법 재량에 인정되는 부분이죠. 19세 이상으로 제한한 보통선거 원칙 2배 아니다. 지금은 18세 이상으로 이제 바뀌었죠. 자, 921번. 자, 재선거 사무가 중지 결정된 경우, 귀국 투표 때 우리나라로 돌아왔을 투표 허용하지 않는 것. 자, 이것도 선거권 침해라고 했어요. 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귀국 투표도 허용해 줘야 된다. 자, 기술적 중국 투표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요. 요새 이제 기술 많이 발달해서 중국 투표 체크할 수 있다고 하죠. 따라서 아예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건 이제 침해라고 봤고요. 자, 922번.
비밀 선거 원칙에 예를 두는 법률 조항, 선거권 침해 여부 심사 기준, 이거는 엄격한 이제 비례 원칙을 통해서 이제 심사한다고 봤는데요. 네, 보평, 집비, 4대 선거 원칙에 대해서 그거 제한을 가는 경우에는 좀 엄격하게 이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봤어요. 자, 923번. 자, 1년 이상 징역형 선고받은 자, 일률적 선거권 제한이 선거권 침해냐? 침해가 안 된다고 봤죠. 자, 앞서서 이제 수용자에 대해서 이제 일률적으로 선거권 제한한 바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고, 자, 이후에 이제 법률이 이제 개정돼가지고 1년 이상 징역형으로 바뀌었는데요. 자, 1년 이상 징역형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좀 비난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이렇게 선거권 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침해는 아니다라고 봤고요. 자, 924번. 자, 이제 공무단위권이네요. 자, 공무단위권은 이제 국가나 공공단체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죠. 자, 기회균등, 공직 취임에 기회를 균등하게 이제 보장할 걸 의미해요. 자, 정통적 의미는 그렇다. 자,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자, 925번이요. 그 보호 영역을 좀 넓혔죠. 자, 기신정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자, 기회 보장, 신분 박탈, 직무 정지, 직무 정지까지도 다 공무단위권으로부터 보호된다고 봤고요. 자, 그런데 자, 공무 수행의 자유, 이게 공무단위권에 포함되느냐? 자, 공무 수행의 자유는 인정되지 않다겠죠. 직업의 자유에서는 직업 수행의 자유가 인정되는데요. 자, 공무 수행의 자유 같은 경우는 공무는 어때요? 공무는 이제 공적인 거죠. 자, 공적인 걸 목적으로 했다. 따라서 자, 자기 실현, 자아 실현, 이제 인격 실현이라는 게 아니죠. 자, 공무는 공동체 전체 이익을 위한 것이니까. 자, 공무 수행의 자유는 공무 단위권로부터 포함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이제 공무원이 되면은 이제 공직 수행에 있어서 이제 공무원은 이제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했죠. 자, 그런 이유에서도 이제 공무 수행의 자유는 자, 기본권으로서 이제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봤고요. 자, 926번. 자, 공무원의 퇴직급여 보장, 지금 공무단위권 보호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죠. 기신정, 여기 포함돼야 되는데, 자, 퇴직급여 보장은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 자, 927번. 재외국민의 주민의 지방선거 피선거권 제한, 공무단위권 침해하느냐? 자, 이것도 침해를 인정했죠. 자, 피선거권 같은 경우도 이제 공무단위권에 이제 포함된다고 봤고요. 자, 이제 재외국민, 주민등록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지자체와 이제 많이 관련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죠. 따라서 피선거권 인정할 필요가 있다. 자, 공무단위권 침해 인정했고요. 자, 928번. 부사관 임용 시, 자, 최고 연령 27세로 정한 거, 자, 공무단위권 침해냐? 자, 이건 침해가 아니라고 했어요. 자, 부사관 위에 이제 상급자가 소위도 이제 27세로 정하고 있고요. 자, 군 특성상 어린 나이에 뽑아가지고 이제 승용병 좀 양성할 필요가 있죠. 따라서 연령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봤어요. 자, 929번. 자, 형사 기소된 공무원의 임의적 직위해제. 자, 공무단위권 침해냐? 이것은 침해가 아니라고 했죠. 자, 임의적으로 직위해제한 거예요. 자, 구체적, 개별적 사안을 따져서 할 수 있으니까. 자, 공무단위권 침해 아니다. 그러니까 직위해제한 게 이제 직무 정지에 해당하죠. 따라서 직무 정지한 것이니까 자, 공무단위권 제한으로 보긴 했는데 침해는 아니다라고 봤고요. 자, 930번. 자, 금고 이상 집행유예 판결받은 자, 공무원의 당연 퇴직 조항. 자, 공무단위권 침해냐? 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직무 관련성, 가실범 이런 거 상관없이 이제 금고 이상 집행유예 판결 나온 경우에는 사회적 비난성이 크다고 했어요. 자, 공무원의 품위 유지 유무에 대한 위반도 되고요. 따라서 당연 퇴직으로 한 게 공무단위권 침해는 아니다. 자, 931번. 자, 공무원 채용 시 응시 자격으로 변호사 자격 등록 요구한 게 공무단위권 침해냐? 자, 공무단위권 같은 경우는 능력주의를 이제 기반을 한다고 했죠. 공직 선발에 있어서는. 따라서 그 능력주의에 따라서 자, 변호사 자격 등록을 요구한 건 공무단위권 침해는 아니다. 자, 932번.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격증 소지자의 세무직 시험에서 가산점 부여하는 거, 자, 이것도 능력주의를 기반으로 한 거죠. 따라서 공무단위권 침해는 아니다. 자, 933번. 자, 기능직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우선 인용될 권리가 공무단위권에 포함되는가? 이것도 기신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자, 일반직 공무원으로 우선 임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 기능직 공무원의 신분이 박탈당하거나 직무가 정지되거나 자, 그런 건 아니죠. 따라서 우선 임용된 권리, 이거는 이제 공무단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934번. 자, 이거는 문구를 이제 그대로 외우라고 했어요. 자, 승진 시험 응시 제한이나 이를 통한 승진 기회 보장 문제, 이거는 단순한 내부 승진에 관한 문제로서 이제 공무단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고요. 자, 밑에 거랑 이제 비교하라고 했죠. 자, 공무단위권은 승진할 때에도 균등한 기회 제공을 요구한다고 했어요. 자, 승진 임용도 이제 공무단위에 포함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937번, 936번. 자, 감봉 처분받은 공무원의 승진 임용 제한, 이것은 그래서 공무단위권 제한은 된다고 했죠. 다만 이제 비리를 저지른 이제 공무원이니까 징계 조치로서 승진 임용을 제한할 필요는 있다고 봤어요. 자, 937번.
자, 수뢰죄예요. 수뢰죄로 근고 이상 선고 유예받은 공무원 당연퇴직, 공무사건 침해가 아니라고 했죠. 자, 수뢰죄 말고 일반적인 이제 범죄로 근고 이상 선고 유예받은 경우에는 당연퇴직하도록 하면 자, 공무사건 침해를 인정했는데요. 수뢰죄 같은 경우는 직무 공정성이랑 또 국내 신뢰를 많이 이게 치명적인 손실을 가한 거죠. 따라서 수뢰죄로 선고 유예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할 필요가 있다고 봤어요. 자, 938번. 자, 공고에서 선고유예 기간 중, 자, 선고유예 기간 중이긴 한데요. 이거는 이제 당연퇴직이 아니라 임용결격 사유죠. 임용결격으로 사유를 한 건 공무원의 침해가 아니다라고 봤다. 자, 당연퇴직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열심히 이제 공무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퇴직을 하는 것이니까 좀 더 보호해줘야겠죠, 신뢰를. 이제 임용결격 사유를 한 거는 아직 공무원이 되지 않은 거죠. 따라서 보호할 신뢰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봤어요. 따라서 선고유예 기간 중 그렇게 길지도 않죠. 자, 임용결격 사유를 한 거 그래서 공무원의 침해는 아니다. 자, 939번. 근고 이상 선고 후 상고심 계속 중인 지자체장의 직무정지, 이거 공무단위권 침해를 인정했죠. 자, 이거는 이제 구금 중이랑 비교하라고 했어요. 자, 구금 중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업무를 볼 수 없으니까 자, 권한 대행할 필요가 있다고 봤죠. 근데 이거는 이제 구금 중이 아니죠. 구금 중이 아니니까 단체장이 계속 이제 업무를 볼 수 있죠. 따라서 직무정지하도록 한 건 무죄 추정의 원칙도 위반이라고 했고요. 자, 공무단위권 침해한다. 자, 940번. 정당의 내부 경선에 참여할 권리. 자, 정당은 이제 자발적 조직이라고 했죠. 따라서 내부 경선에 참여할 권리는 이제 공무단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941번이요. 자, 득표율에 따라 기탁금 반환 금액을 달리하는 게 공무단위권 제한이냐? 자, 기신정에 대한 제한이 아니죠. 자, 기탁금 반환 금액을 달리하는 거죠. 득표율에 따라서. 이것도 재산권 제한도 아니라고 했어요. 자, 재산권 제한이 아닌 이유는 기회라고 했죠. 기회. 단순한 이제 기회로서 재산권 제한도 아니라고 했어요. 자, 제한되는 거는 그래서 득표율에 따라 달리하는 것이니까 평등권에 대한 이제 제한이 된다고 했죠. 자, 942번. 자, 인권위원 퇴직 후 공무원 될 수 없도록 한 거. 자, 이거는 수단의 적합성 인정하지 않았죠. 자, 인권위원이 퇴직 후 이제 좋은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이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겠죠? 동기부여가 돼서. 근데 아예 공무원 될 수 없도록 한 거니까, 자, 적절한 이제 수당이 되지 못한다라고 봤고요. 자, 943번. 아동 성적 확대 행위 전과자 이제 공무원의 영구적 임용 제한이에요. 아예 공무원 되지 못하도록 한 거죠. 이건 너무 과도한 제한으로 봐서 공무권 단위권 침해를 인정했다. 자, 944번. 자, 피성년 후견인이 된 공무원의 당연퇴직 규정. 자, 이것도 공무 단위권 침해를 인정했는데요. 같은 이제 정신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 공무원 중에는 이제 피성년 후견 심판 안 받는 사람도 계속 이제 공무원 다니고 있는데 피성년 후견 됐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당퇴직하도록 한 거는 이제 또 신뢰에 대한 침해가 되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휴직 규정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덜 치면 방법을 좀 사용해 보고 그러다 안 될 경우 그럴 경우 이제 퇴직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봤어요. 따라서 바로 이제 퇴직되도록 한 건 공무단위권 침해다. 자, 945번. 선거 범죄로 결연된 이제 국회의원 같은 경우 비례대표 국회의원직 승계를 제한하는 거. 자, 이거 공무단위권 침해라고 봤죠. 자, 자기책임 원칙에도 위반되고 대의제 원리에도 이제 위반된다고 봤어요. 자, 946번. 자, 비례대표 지방의원도 마찬가지죠. 자, 의석 승계 제한하는 거 공무단위권에 대한 침해가 된다. 자, 이렇게 선출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공무단위권에 포함된다고 봤죠. 자, 947번. 자, 근고 이상 선고위에 이거 당연퇴직 규정한 건 이제 침해라고 봤고요. 자, 948번. 자, 이제 참정권이네요. 자, 헌법상 참정권은 이제 간접 참정권과 직접 참정권이 있죠. 간접 참정권에는 선거권과 공무 단위권이 있고요. 자, 우리 헌법상 직접 참정권은 국민 투표권만 인정되고 있다. 자, 949번이요. 자, 국민 투표권자와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권자가 일치해야 되는지, 자, 일치해야 된다고 봤죠. 자, 국민 투표 같은 경우에는 대의기관의 의사 승인 절차라고 했어요. 자, 대의기관은 선출자가 이제 선거권자죠. 선거권자가 승인하는 건 당연히 논리적 기결이 된다. 따라서 국민투표권자 그리고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권자 일치해야 된다. 자, 그런데 주민등록 할 수 없는 제2국민을 국민투표권에서 전면적 배제한 거예요. 자, 이거는 위의 논리상 자, 선거권자가 국민투표권자가 돼야 되는데 아예 전면적 배제한 것이니까 자, 국민투표권 침해를 인정했다. 자, 951번. 자, 국민투표권은요. 자, 국가 의사 형성 절차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기본권이다. 따라서 그걸 제한하려면 구체적인 사유가 명백하게 존재해야 되죠. 자, 막연히 이게 기술적 문제 이런 걸로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자, 952번. 자, 헌법상 자, 국민 투표권자에 대한 관한 규정인데요. 자, 우리 중요 정책에 관한 국민 투표에 대해서는 선거권자 규정이 없죠.
자, 헌법 개정에 이제 규정이 돼 있죠. 자, 과반수의 투표와 과반수 찬성을 요한다. 이렇게 이제 규정돼 있죠. 자, 953번. 자, 헌법상 명시된 국민의 의무, 자, 납세 의무, 국방의 의무, 자,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환경 보전의 의무가 이렇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요. 자, 재산권의 이제 공공물의 적합 행사 의무에 대해서 이제 견해가 대립된다고 했죠. 자, 954번. 자, 환경 보전 의무는 환경권과 함께 8차 개정헌법에서 들어왔고요. 자, 교육을 받게 할 의무는 5차 개정헌법에서 이제 들어왔다. 자, 955번. 자, 국방 의무의 내용은요. 자, 국방 의무는 이제 국토 방위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 병력 형성, 실제로 이제 군대 입대하는 거고요. 자, 간접 병력 형성, 예비군 민방위로 활동하는 거. 자, 그리고 병력 형성한 이후에도 이제 명령 복종할 의무 이렇게 다 포함된다. 국방 의무에. 자, 956번. 자, 불이익 처우 금지 조항. 자, 군대 갔다 온 경우 그 사람에 대해서 불이익 처우를 하지 말라는 거지. 자, 혜택을 주는 그런 규정은 아니죠. 따라서 제대 군인에 대해서 보상 조치 의무를 지우는 근거가 되진 않는다. 따라서 제대 군인 가산점 제도에 이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했죠. 불이익 처우 금지 조항이. 자, 이렇게 제대 군인 가산점 제도에 근거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 가산점을 주게 되면 자, 공무 단위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된다고 했어요. 따라서 이제 비례성 심사를 하게 돼서 자, 위헌은 인정했다. 자, 다음 자, 957번. 자, 이제 국가 구조 편이네요. 자, 우리 헌법이 대의제 민주주의를 이제 택하고 있죠. 네, 대통령과 자, 국회의원을 뽑아서 자, 국가 의사를 이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우리 헌법이 대의제를 취하고 있으니까 법률에 의해서 이제 직접 민주제를 도입할 경우에도 이제 대의제 이제 보직적 요소를 부정해서 안 된다는 이제 한계를 갖게 된다. 자, 958번. 자, 국회의 기능 수행을 위해서 이제 자유이의 원칙이 제한될 수 있다고 봤죠. 자유이의 원칙이라 이제 무기소이의 원칙이죠. 자, 기소이임은 자, 유권자 뜻대로 그대로 이제 대리하는 걸 기소이임이라고 하는데요. 자, 자유이의 원칙은 이제 국회의원이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거죠. 자, 자유이의 원칙이 우리 헌법상 이제 국회의원도 양심에 따라 결정하도록 해서 이제 자유이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 통치 구조 자유이익 같은 경우에도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국회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959번. 따라서 이렇게 자유이익 원칙이 개별 국회의원의 구체적 직무 담당까지 보장하는 건 아니다. 자, 정당 내부, 국회 내부에서 이제 정당 간 다수의 이제 확보라든지 아니면 국회 이제 의사 일정에 대해서 이제 효율적으로 하려면 이렇게 이제 자유이익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으니까 개별 국회의원에게 이제 구체적 직무 담당 보장하는 건 아니다. 960번. 대의제 하에서 국민과 국회의원의 관계, 자유이익의 관계에 있다고 했죠. 961번. 자, 지방자치기관 구성이 중앙정치기관과 상이한 방법으로 구현될 수 있다. 민주주의 원리, 국민주권 원리가 중앙정부라든지 아니면 국회랑 대통령 사이라든지에 따라서 상이하게 이제 방법으로 구현될 수 있다고 앞에서 한번 나왔었죠. 자, 962번. 그래서 이제 지자체 장에게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용권 부여한 게 권력분리 위배는 아니라고 봤어요. 자, 지방의회는 추천권도 가지고 있어서 추천권을 잘 활용하면 자, 권력분리 위배가 아니게 된다. 자, 963번. 특정 국가기관 구성 권한을 상권에 분배한 게 권력분리 원칙 위반이냐? 자, 위반이 아니라고 했죠. 자, 권력분리 원칙은 자, 권력 통제를 통해서 자,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어요. 자, 권력 통제를 하려고 하면 이제 상호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죠. 자, 따라서 이게 기관 구성 권한을 상권에 분배한 게 권력분리 원칙 위반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 권력분리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니은번 권력분리 원칙은 권력 상호 간 이제 견제와 균형을 의미한다. 기계적으로 이제 분립하는 게 아니라. 자, 964번. 자, 특별검사 임명에 그래서 대법원장 관여시키는 게 권력분리 원칙 위배는 아니라고 했어요. 특별검사법 법은 이제 국회가 만드는 거고, 자, 대법원장은 이제 추천권을 주는 거고요. 그 임명은 이제 대통령이 하게 되죠. 이렇게 상권이 이제 분배해 한 거죠. 기관 구성을. 이건 권력분리 원칙 위반이 아니다. 그래서. 자, 965번. 자, 공수처를 독립된 형태로 설치하는 거. 자, 이것도 그래서 권력분리 원칙 위배가 아니라고 했죠. 자, 공수처 법은 또 국회가 만들고 그 임명에 이제 대법원장, 자, 대통령 다 이렇게 관여하니까 권력분리 원칙은 위배는 아니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공수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이제 행정부 소속이죠. 자, 그래서 행정부 내부에서도 이제 권한에 대한 이제 제한이 가능하다. 자, 966번. 자,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검찰청이죠. 자, 검사청 간의 이제 권한 배분 문제. 자, 기소권에 대해서 우리 헌법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죠. 따라서 권한 배분, 이 문제는 이제 입법 형성의 자유, 재량이 인정되는 부분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법으로 공수처법 따로 설치한 게 권력 분리 원칙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제 바꾸죠. 공수처가 이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행정부 내부에 있다고 했죠. 따라서 전통적인 국회, 정부, 법원 이 사이에 이제 상권 분립과는 이제 문제 차원이 다르다고 했어요. 자, 967번. 자,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제도가 대통령 제정 요소인지. 자, 법률안 거부권은 전통적인 대통령 제정 요소라고 했죠. 자, 대통령제 상권 분립이 된 경우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 이제 국회의 입법권을 제한할 필요죠. 입법권에 너무 남용될 경우가 있으니까 그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법률안 거부권 제도가 들어온 것이고요. 자, 이거 비교해서 이제 의원 내각 제정 요소는 이제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이죠. 법률 제출권은 의원 내각 제정 요소다. 자, 968번. 국회의원 정수 헌법상은 200인 이상으로 되어 있죠. 자, 우리 공직선거법은 300인으로 정하고 있다. 자, 헌법이 300인으로 정한 게 아니라 자, 선거법이 300인으로 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969번. 자, 국회의장, 부의장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하고요. 자, 제적 과반수의 득표를 요하죠. 자, 970번. 자, 국회 부의장을 3인으로 변경하라는 경우 헌법 개정이 필요하죠. 자, 헌법에 우리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국회 부의장 수는 2인으로 한다고 돼 있으니까 3인으로 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자, 971번. 자, 총 선거 후 최초 이제 의장 선거 시 자, 의장 직무는 최다선 의원이 하게 되는데요. 자, 최다선 의원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이제 연정자가 우선해서 의장 직무를 대행한다. 자, 972번. 자, 의장, 부의장의 당적 보유. 자, 의장은 당적을 보유할 수 없고요. 자, 부의장은 그에 관한 규정이 없죠. 따라서 부의장은 당적 보유가 가능하다. 자, 973번. 자, 국회의장 사고 시 직무대리 순서대요. 자, 1차적으로 의장이 지정할 수 있으면 그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이제 직무를 대리하고요. 자, 의장 지정이 불가능한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부의장 순으로 이제 직무 대리를 하게 된다. 자, 다음. 자, 974번. 자, 의장이 거리된 경우에요. 자, 사고가 아니죠. 이거 거리는 이제 직에 있지 않은 경우죠. 자, 거리된 경우에는 남은 기간 부의장이 직무대행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체 없이 이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거죠. 975번. 자, 어느 상임위에도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이제 의장이 상임위를 지정하게 되죠. 어느 상임위에도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이제 의장이 상임위를 지정하게 되는데, 자, 국회 운영이야 협의를 통해서 하게 된다. 자, 976번. 교섭단체 대표의원은요, 국회 운영이야 정부위원회 당연 상임위원 된다고 했어요. 자, 977번. 자, 의원은 복수 상임위원 될 수 있죠. 자, 다만 이제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자, 부의장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으니까 자, 부의장은 이제 상임위원이 될 수 있고요. 자, 978번. 자, 의장의 상임위원 선임 및 개선은 이제 교섭단체 소속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하게 되고요. 자, 교섭단체 소속이 아닌 의원에 대해서는 나머지 의원에 대해서는 이제 의장이 이제 선임 및 개선하게 된다. 자, 979번. 자, 의원의 회기 중 개선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자, 위원회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조금 이제 임기를 이렇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어요. 따라서 그 회기 중 개선 금지 규정에서 의미하는 회기란 위원이 선임 개선된 임시의 그 회기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고요. 자, 980번. 정무위원회 소관사항.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 국민권익위를 소관사항으로 한다. 자, 981번. 자, 위원 정수 상임위원회 정수는 자, 국회 규칙을 정하도록 국회법이 정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 국회법에서 정부위원회 위원 정수를 12인으로 정하고 있다. 자, 982번. 상임위원회 소관 상임위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거는 예외 없이 금지된 거예요. 상임위원회와 그래서 관련된 영리행위는 절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 983번. 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50인으로 하고요. 자, 예산결산 특위 임기는 1년이죠. 자, 984번. 자, 상설 운영되는 특별위원회. 자, 과거에는 윤리 특위도 이제 상설이었는데 이제 법이 개정돼서 윤리 특위는 이제 비상설로 바뀌었죠. 따라서 지금은 이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만 상설로 운영되고 있다. 자, 985번. 자, 전원위원회 문제네요. 전원위원회에서 수정안 제출 가능하다고 봤어요. 자, 전원위원회는 자, 우리 본회의가 자, 위원회 이제 거수기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위원회에서 심의 끝나고 올라온 거에 대해서 이제 별로 이게 밀도 있는 심사 없이 바로 이게 땅땅땅 이제 치기만 하는 역할만 하다 보니까 좀 우리 본회의에서도 밀도 있게 심사를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국회의원 전원으로 이제 구성되는 위원회를 이제 규정으로 두게 됐죠. 전원위원회 목표가 이렇게 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올라온 의안에 대해서 수정안 제출하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목적을. 따라서 전원위에서 당연히 수정안 제출이 가능하고요. 자, 전원위원회는 그래서
자, 본회의 성적 이유, 자, 의원의 심사를 거치고 온 주요 의안에 대해서 하는 거죠. 따라서 본회의 상정 이후에도 전원회의는 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 987번. 자, 전원위원회 의사 정족수인데요. 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이제 개의를 하게 되는데, 자, 의결 정족수는 4분의 1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렇게 요건을 완화하고 있죠. 자, 이미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온 의안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수정안 제출의 이제 의미에 머무르니까 아예 이게 의결이 아니죠. 본회의 의결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자, 전원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4분의 1, 제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이제 구성된다고 했죠. 자, 4분의 1 들어가는 거 두 문자 따서 외우라고 했어요. 정국, 속석임, 전원위원회, 국정조사, 속계, 석방요구, 자, 임시회 요구, 자, 이게 4분의 1이 들어간다. 자, 988번. 자, 인사청문 특위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 이 구분은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가로 이제 구분한다고 했죠. 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인사청문 특위에서 하고요. 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인사청문을 하게 된다. 따라서 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요하죠. 따라서 인사청문 특위에서 하게 되고요. 자,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하게 된다. 자, 감사원장, 감사위원, 감사원장은 국회 동의를 요하니까 인사청문 특위에서 하는 것이고요. 자, 감사위원은 인사청문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따라서 인사청문 없이 이제 임명하게 된다. 자, 989번. 폐해 중 소위원회 활동 가능성. 자, 소위원회는요. 자, 위원회가 상시 활동할 수 있도록 이제 규정을 둔 거예요. 소위원회를 둬서. 따라서 폐해 중에서 소위원회 활동할 수 있다. 자,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소 이제 매월 3회 이상 이제 개의하도록 규정 두고 있고요. 자, 990번. 자, 위원회가 연석회의에서 표결 가능하냐? 이건 가능하지 않다고 했죠. 연석회의는 다른 이제 위원회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개최해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독립된 위원회가 아니다. 따라서 독자적인 의견 능력이 없다고 했어요. 당연히 그래서 표결 가능하지 않다. 자, 991번. 자, 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 자, 원칙적으로 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대표 의원이 협의한 경우에는 가능하죠. 자, 그리고 국회 운영위원회는 당연히 본회의 중에도 이제 개회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 992번. 자, 임시회 집회 요구. 자, 전국 속석임의 임의죠. 자, 제적 4분의 1 이상으로 이제 임시회 소집을 할 수 있고요. 자, 국회의원이 임시회 집회 요구하는 경우는 이제 기간이나 이유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했죠. 이거는 대통령이 이제 요구하는 거랑 차이가 있다고 했고요. 자, 993번. 정기의 기간 중 예산 부수 법률안만 상정 가능한지. 자, 이거는 과거에는 그렇게 규정이 돼 있었는데 이거 삭제해서 이제 개정돼서 예산 부수 법률안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법률안에 대해서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 994번. 자, 가중 다수결이 헌법이 명시적으로 허용한 권한만 인정되느냐? 자, 헌법뿐만 아니라 법률로도 가능하다고 했죠. 우리 헌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헌법 또는 이제 법률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제 일반 정족수를 하게 되는데, 자, 법률로도 이제 가중 다수결이 가능하죠. 자, 995번. 자, 국회의원 권한이 침해된 법률안 가결, 선포행위, 자, 곧바로 무효냐? 자, 국회의 자율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따라서 그 법률안 가결, 선포행위가 곧바로 무효는 아니고, 이제 명백하게 이제 헌법에 위반된 경우만 이제 무효를 할 수 있죠. 자, 자율권 한계 이제 나오죠. 그래서 헌법, 법률, 명백히 위반할 경우만 이제 자율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다. 자, 996번. 자, 이해관계 없는 국민도 국회의사에 대해 일반적 정보 공개 청구권을 가지든지. 자, 앞에서 한번 나왔죠? 자, 일반적 정보 공개 청구권을 가진다. 자, 997번. 자, 의사 공개 원칙이 이제 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도 적용되는지. 자, 지금 국회 운영이 이제 위원회 중심주의로 돌아가고 있죠? 자, 의사 공개 원칙이 자, 국민이 감시, 통제 이런 걸 받도록 하는 것이니까 자, 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니까 그래서 국회법이 다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자, 의사 공개 원칙을 그래서 청문회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998번. 자, 소위원회 회의. 자, 비공개 조항. 자, 이거 이원적 규정이냐? 자, 비공개 조항이 이원적 규정은 아니라고 했죠. 이거는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자, 비공개 원칙을 그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봤어요. 따라서 자, 예외적 사유를 인정하는 것이니까 자, 위헌적 규정은 아니다라고 봤고요. 자, 의사 공개 원칙. 단순한 행정적 회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죠. 자, 의사 공개 원칙은 자, 국가 의사 결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 국민이 감시, 감독하도록 한 것이었죠. 목적이 그거니까 단순한 행정적 회의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1000번이네요. 자, 의사공개 원칙이 자, 방청, 보도 이것뿐만 아니라 회의록 공표도 그 내용을 한다고 했죠. 자, 1001번.
자, 기억. 자, 위원장이 임의로 방청 불허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우리 규정이 이제 방청을 허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취지는 이제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이제 방청 불허를 하라는 거지. 자, 위원장 마음대로 방청 불허 하라는 그런 취지는 아니죠. 자, 그래서 임의로 위원장이 자기 마음대로 방청 불허 결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자, 다만 이제 방청 불허 사유, 자, 질서 유지, 회의장 내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제 방청 불허 하는 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의사 공개 원칙 위반은 아니다라고 봤고요. 자, 1002번. 자, 헌법상 우리 의사 비공개 요건을 정하고 있죠. 자, 출석 과반수 의원이 찬성한 경우, 자,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 이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자, 이럴 경우에만 이제 의사 비공개를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우리 헌법이 요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죠. 그래서 예외적 비공개 사유 같은 경우에 이렇게 우리 헌법 규정에 따라서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1004번. 자, 그런데 이렇게 정보위원회 회의를 일체로 그래서 예외적 사유 없이 비공개하도록 한 거. 자, 이거는 이제 의사공개 원칙 위반이 되겠죠. 1005번. 자, 을사부재의 원칙. 한번 부결된 의안은 이제 다시 같은 회기에서 이제 의안이 될 수 없는 게 이제 을사부재의 원칙이죠. 자,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죠. 일사부재의 원칙은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다. 자, 회기 개석의 원칙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요. 자, 그거랑 비교해 두시라고 했어요. 자, 1006번. 제적 과반수 출석 미달로 부결된 경우 재표결 실시가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이냐? 자, 이거 위배된다고 봤죠? 제적 과반수 출석 미달이 부결된 것인가 아니면 의결이 불성립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재판관 분들 사이에서 견해 대립이 있었는데요. 아예 출석하지 않아서 자기가 이제 반대 표시를 하게 되죠. 이거는 자, 그런 경우가 훨씬 많다. 자, 그러다 보니 이거는 부결로 봐야겠다. 그래서 재표결을 실시하게 되면 일사부재 원칙 위배가 되겠죠. 자, 1007번. 심의와 표결 절차를 거치는 의사 결정 과정이 대의 효과의 실질적 요건인지. 자, 대표 기관이 국회의 의사 결정이 국민의 의사 결정이 되는 걸 이제 대의 효과라고 했죠. 자, 이렇게 대의 효과를 인정하려면 자, 단순히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될 것뿐만 아니라 심의, 자, 대화와 토론 이런 걸 거쳐서 의사가 결정되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정당성을 갖게 되는 거죠. 민주적 정당성을. 자, 그래서 우리 다수결 원칙이 결과의 원리가 아니라 과정의 원리라고 했죠.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표결만 하게 되면 이런 원칙에 이제 위반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다음. 자, 1008번. 표결 방법에 대한 이제 규정이 있죠. 우리 헌법 개정안은 역사적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기명 투표를 한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자, 환부된 법률안이라든지 자, 인사에 관한 것에는 이제 무기명 투표를 한다. 자, 1009번. 자, 표결한 후에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있는지. 자, 그러면 안 되겠죠. 표결한 후에 결과를 보고 본인 이제 캐스팅 보트가 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자, 의사를 이제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1010번. 자, 의장의 토론을 참가하고 싶으면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한번 물러나면 이제 표결 끝까지 의장석으로 돌아갈 수 없다. 1011번. 자, 의장의 표결 선포 후 자, 안건에 관해 이제 발언하면 안 되겠죠. 이제 표결이 진행하는 중이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발언할 수 없다. 자, 1012번. 회기 결정의 건이 무제한 토론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죠. 회기 결정의 건은 당의 회기를 언제 끝날 것인가 이걸 정해야 되는데 자, 무제한 토론을 하게 되면 그 정할 수 없게 되겠죠. 회기 끝나는 걸. 따라서 회기 결정의 건은 무제한 토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1013번. 자, 무제한 토론 요구는요. 제적 의원 3분의 1 이상으로 요구한다고 했고요. 자,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도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고 자, 의결은 5분의 3 필요하다고 했죠. 5분의 3 이상으로 의결하게 된다. 1015번. 자, 무제한 토론 중 회기가 종료된 경우 자, 안건 처리. 자, 회기가 종료되면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한다고 했어요. 1016번. 자, 무제한 토론 중 의사 정족수 자, 5분의 2 이상이 필요하죠. 제적이 5분의 2 이상 미달한 경우에도 상회하지 않는다고 이제 규정하고 있죠. 자, 무제한 토론은 소수 의견을 보호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5분의 2 이상 미달한 경우에도 이제 상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 1017번. 자, 국회법상 기간 계산은요. 초일 불산이 원칙이 아니라 초일 산이 원칙이 적용되고 있죠. 자, 이거는 민법과 다른 점이니까 잘 봐두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